저도 처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네, 앞에 우리 진행자님이 너무 소개 잘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또 토요일 날 여기 부천에 눈이 안 왔어요? 맞아요. 눈이 다 녹았나 봐요, 그죠? 아침에 새벽부터 저는 이제 경기도 벌레 쪽에 살고 있는데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길이 미끄러운 어떡할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역시 우리 정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테라스타 리더님들 만나려고 날씨도 또 좋아졌던 것 같아요. 눈도 다 녹고 만나서 반갑고 오늘 한 1시간 정도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드릴 텐데 그냥 좀 편안하게 세상에 저런 일이 뭐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어쨌든 귀한 걸음 하셨으니까 마음 열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삶에 대한 만족도 지금 또 연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코로나도 한 2년 정도 있었고 지금 뭐 경기도 어렵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가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되면 지금 앞서 말해 주셨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의 건강이잖아요. 그죠? 가족의 건강, 가족의 행복. 가와만사성이라고 일단 집안이 좀 편안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특별하게 이 유선아를 만나기 전에 원래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특별하게 막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들을 만나고 살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대는 오히려. 네. 오히려 20대 굉장히 고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 안에서 음악 때문에 고민하고 음악 때문에 진로를 고민하고 했던 시간이었지 뭐 좀 삶에 막 어떻게 내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었고 그 당시 저는 이제 계속 그러니까 레슨을 하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IF 시기에도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550만 원 정도의 그런 인컴이요? 갑자기 그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가르치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냥 그게 아니라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행복의 기준이라던가 그때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내가 살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건강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엄마가 이제 파킨슨 진단을 받으시면서 파킨슨 진단을 받았던 게 벌써 한 21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는 파킨슨이 뭐야 이제 막 이랬었기 때문에 일단은 친정 엄마의 이제 그 질환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당뇨로 쓰러지시면서 제가 원했던 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외부적인 그런 것들 근데 가족 어쨌든 우리 시댁도 또 사랑하는 남편의 저희 또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게 그전에는 내가 그냥 먹고 살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뭐 이런 정도의 행복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건강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게 다 있어도 건강하지 않고 양쪽 우리 부모님이 괜찮으심으로 인해서 제가 했어야 됐던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고 뭐니 해도 건강이다로 좀 30대 이후부터는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서 얘기했던 지금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현재는 이제 우리 아이들 저는 이제 아들이 한 개밖에 없는데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이제 20대인데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조차도 본인이 어떤 한 직장에서 뭐 올해 공무원 같은 경우 아니면 공무원도 요즘은 다시 공부해서 들어가지만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옛날만큼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또 배달을 하고 밤에는 또 자영업을 하고 자영업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이제 빈부격차도 이제 계속 일어나고 직장인도 사실은 그냥 투잡, 쓰리잡 옛날에 포잡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이제 N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도 하면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추이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아르바이트 병행 비율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대요. 그리고 어때요? 여성도 창업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이게 현재의 굉장히 데이터 2020년도 코로나 이제 이후의 데이터니까 지금 2019년도에서 2020년만 해도 이렇게 많이 16.5%나 증가를 하게 됐죠. 저는 유선아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원래 저는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프리랜서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그냥 현금
현금이 굉장히 세금 신고지 않을 때는 현금이 굉장히 많이 보유했던 굉장히 꿀 작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것도 노동수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평생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건 언제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일본에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해서 100일 때 딱 일본에 가서 한 4년을 살았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못 가르치더라고요. 일본어가 안 되니까. 네,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 피아노를 일본어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이제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또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또 타지에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레슨을 딱 중단하면서는 제로죠. 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원하는 일이었지만 결국은 노동수입이었구나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피아노로 공부를 해서 이제 오르간을 전공을 하고 요게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파이프 오르간을 쳤던 교회에서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교회에 제가 오르가니스트로 부임을 했을 때 근데 저희 엄마가 앞서 얘기했었던 이제 파킨슨을 21년 전에 진단을 받으시고 계속 관리를 했지만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척추가 이렇게 굽어져서 척추를 펴는 수술을 받으시다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돼서 수술을 중단을 하고 와상으로 이제 집에 계속 누워 계시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계속 누워 있고 좀 힘든 상황이니까 제 그런 이제 딱한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유산화로 암 환자셨는데 이제 건강을 회복하신 이제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 얘기 들었다고 저도 이제 집사님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집사님 그러면서 유산화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그 회사 너무 암 환자인데 먹고 좋아졌으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여기 옆에 보면 신장투석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영양제를 먹고 뭐 좋아졌다 이런 건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제가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간호사기 때문에 불신 위험한 발언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저 암 환자였잖아요 라는 그 말이 오히려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볼 때는 암 환자인 걸 모를 정도로 얼굴 혈색도 굉장히 좋으시고 굉장히 활기차 보이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암 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회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분이 암 환자인데 뭘 먹고 그러면은 저렇게 건강해졌지? 내가 암 환자인 걸 왜 몰랐지?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막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돌아가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역시나 제 귀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유산화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유산화인데 그래가지고 막 알아보다가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냥 별로 기대를 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당시 이 교회를 다닐 때 집은 평촌이었고 교회는 이제 퇴계원 원래 밑에였으니까 거의 한 2시간 정도 거리고 일요일만 거의 1시간 정도 안 막히지 2시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좀 먼 여정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찾아보셨어요? 막 이러시는 거여서 아니요 안 나오던데요 검색해서 그랬더니 아닌데 막 그러시는 거여서 제가 유산화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유사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가 제품을 드시면서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가 수액 같은 거를 저희 올케도 간호사예요. 그래서 저희 올케랑 저랑 계속 그 여러분들 그 암 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 하얀색 TPN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비싼 수액 있어요. 저희 엄마가 한 3일에 한 번씩 마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용량도 많고 거의 이틀 아니면 3일에 걸쳐서 한 번씩 맞는데 별로 맞을 때만 반짝하지 그렇게 뭐 만족도가 높지 않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근데 제가 제품을 세팅을 해서 저희 엄마한테 필요한 거를 드셨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뭔지 모르게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시고서는 좀 수액을 맞았을 때랑 뭔가 다르다니까 엄마가 야 너무 좋아 이랬어도 믿음이 안 갔을 텐데 뭔지 모르겠는데 기운이 나는 것 같다라는 그 말에 사실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왜냐면 제가 그 당시 이제 저희 시어머니도 당뇨로 쓰러지시는 상황이어서 양쪽이 다 이제 엄마도 분당의 서울대학병원에 중환자실 원래 입원해 계셨었고 우리 시어머님은 고대 안암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셨던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이거를 전달을 받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런 설명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설명해주러 오신다고 그랬을 때 제가 됐다 그랬거든요. 듣지 않겠다고. 그냥 저는 엄마만 그냥 제품을 사드리고 그냥 끝. 그냥 뭐 크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제가 여러 가지 다 했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보루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터라 엄마가 이거를 드시고 좋다고 말할 걸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한테 있는 비상금 한 60여만 원을 털어가지고 사드린 거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를 드시고 기운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계속 사드려야 되는데 그게 계산기를 막 두드리게 되잖아요. 사실 제가 그전에는 이제 분당에서 레슨을 하고 그랬을 때야 굉장히 괜찮았지만 수입이 이 간호사 해가지고서는 신장조석실 제가 머리 빠져가면서 다시 학위를 따가지고 국가고시를 가서 첫 월급을 180만 원을 타고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제가 만학도니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이 노동 수입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피아노 레슨할 때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어머님이 주시잖아요, 커피. 근데 그 당시 이제 분당에서 꽤 잘 사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이제 그때야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 들으면 웃으지만 그때는 포트메리온이나 뭐 이런 것들 명품이었잖아요. 지금도 명품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찻잔을 이렇게 뒤를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누가 잘 사나 하는 약간 그런 수준이었어요, 분당은. 그래서 IMF 때도 제 피아노 레슨비가 꽤 괜찮았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때 알았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게 다리 꼬면서 그래 다시 막 이렇게 해도 막 500만 원을 벌었는데 여기 저희 간호사하면서는 완전 미친 듯이 막 머리 막 날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진짜 환자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그런 3D 같이 안 하는 남들 별로 꺼려하는 일들을 막 하면서 진짜 봉사정신, 희생정신 없으면은 못할 일이 간호사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정말 이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데 숨은 턱턱 막히면서 정말 쌍욕이 올라올 정도로 너무 힘든 왜냐면은 이게 간호사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환자들한테는 계속 교육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밥 먹을 시간이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해서 180만 원을 딱 받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40 막 앞둔 제가 신장실 간호사가 한 10여 년 정도 경력이 있거든요. 와 그때 진짜 정말 삶의 체험 현장도 아니고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때 정말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학도는 만학도지만 전문직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아니면 제 후배들도 막뭐 20, 30대 특히 경력 막 쌓아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경력이 단절됐을 때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회사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난 너가 부럽다. 180만 원 받아도. 왜 그랬더니 나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아무도 디자인이 그렇잖아요. 써주지 않아서 나 가서 캐시어 해야 될 텐데 캐시어에도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우아하게 그냥 살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현실에 처하면서 직업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저희 엄마가 뭔가 모르게 기운이 나는 것 같고 제품을 먹어봐야 되겠다는 그 말이 제품을 이제 꾸준히 이제 근데 저희 엄마는 삶에 대한 그런 열망,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되겠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이제 저한테 야 네가 내 제품값을 대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엄마가 딱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알아들었죠. 왜냐면 하루를 살아도 온전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수술도 허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한 55살, 56살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신 거니까 이미 1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허리가 굽어졌는데 그거를 펴는 수술하니까 당연히 컨디션도 안 맞춰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내가 기운이 나니까 근데 그 전에 맞았던 수액도 그것도 거의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맞았으니까 굉장히 비용도 센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올페가 이제 삼성병원에 간호사니까 인맥을 동원을 해서 이제 제약회사랑 해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던 거라 그때부터 이제 제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제가 첫째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를 음악을 시키냐고 저희 엄마가 기둥뿌리 한 2개를 꼽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효녀고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강의를 이제 들어오셨지만 저는 이제 그 암 환자분한테
다시 이제 가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제품을 저희 엄마가 공짜로 드실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한 달에 제가 60만 원 정도 그때 샀는데 60만 원 정도 좀 많은 것 같고 한 40만 원 정도,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은데 20만 원은 좀 적고 40만 원은 좀 많고 이게 막 이제 조율을 한 거죠. 그러다 40만 원 정도는 이제 두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벌써 10개월이면 400만 원 정도니까 제가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한 달에 요양병원비로 한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가서 다시 알아보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의 이제 목표는 무조건 이제 우리 엄마 제품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면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듣고 그랬더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그러면 빨리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물건을 못 파는데요. 근데 영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더니 막 웃으시면서 이거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파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들었을 때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일단 저한테 이제 해독이랑 이런 걸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또 봉착을 했죠. 저 영양제 먹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암 환자이시니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비타민은 먹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막 그러시는 거여서 병원에 널려 있는 게 뭐 비타민이고 수액인데 저는 수액도 안 맞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도 진짜 미련할 정도로 약을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진짜 옆에 이제 저희 우리 올케가 간호사를 이제 만났잖아요. 올케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하면 형님 차라리 약을 드세요. 그래요. 안 먹는다고. 아니 뭐 이게 독약도 아니고 먹으면 5분 안에 진통이 사라지는데 근데 우리 올케는 간호사면서도 조금만 아프면은 타이레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비약이 막 질비하게 약통을 들고 다닐 정도로 이랬던 사람이어가지고 이 저를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약을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은 안 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 제품 공짜로 드시게 하려면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전달하거나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집사님도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해독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그때 제가 건강검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직원들 건강검진 리스트가 떴는데 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하이가 떴고 이제 당뇨가 가당뇨가 나온 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저희 이제 신장실 저희 수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한테. 장 선생!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환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냐고 뭐 난리가 났다면서 한 달 안에 그러니까 고지혈증 수치까지 된 거니까 이거를 다시 정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그러니까 그 떨어뜨리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신장 환자들 투석하는 환자들 먹는 약을 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게 비싸기도 비싸지만 저한테는 그냥 약이니까 주시지만 그게 거의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먹을 수가 없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통제도 안 먹는 사람인데 하나 먹고 바로 토해버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저희 엄마 제품을 공짜로 이제 드시게 해야 된다니까 이제 어거지로 이제 제가 뭐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좋다. 나는 피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저는 비포 애프터를 피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안 먹는 사람이니까 진짜 엄청 의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열차게 내가 비포 애프터를 피검사를 하고 내가 요만한 거 하나라도 왜냐면 우리 엄마는 환자니까 난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나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요. 약간 그런 걸로 막 일주일 쓰고 또 제가 신장실 간호사니까 일이 완전 노동이고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시간을 비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해독을. 그러니까 진짜 밥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은 아닌데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인데 또 해독이라고 하니까 왜 괜히 그런 거 있잖아 느낌적으로 밥을 못 먹는다고 하니 일주일 동안 이것만 먹어야 된다고 하니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우리 엄마의 그걸 목표를 삼아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하고 또 피검사도 해독하고 나서 하고 3개월 뒤에 하고 6개월 뒤에 하고 2년 뒤에 하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바로 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뒤, 1년 뒤에도 지금도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이고 뭐 지금은 당연히 뭐 더 좋아졌고 그때는 비포 애프터를 피검사를 때문에 우리 파트너들이 엄청 웃더라고요. 진짜 징하셨네요. JS 진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런 일에 부정적이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더 제 얘기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끊임없이 의심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검증했기 때문에. 근데 저의 그런 의심도 그런 검증도 저희 엄마의 이 수술을 통해서 완전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1년 동안 정말 제품 꾸준히 드셨고 40만 원 제품 엄마 다 드시고 저는 진짜 헬스팩 하루에 한 포랑 화이버지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유산화로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엄마 공짜로 드시게 하는 상황이 됐지만 제가 또 이걸 유지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완전 제품을 많이 이제 드시게 해야지 컨디션이 올라가서 일단 누워서 걷지를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제품을 드시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일어나 앉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실 수 있게 되고 워커를 잡고 문을 열고 나오시게 되고 그다음에 거실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강남 세브란스 김학성 과장님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본인도 이제 본인의 어떤 캐리어에 트라우마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 엄마가 완전히 돌아가실 뻔한 거를 그냥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중단을 하고서는 그냥 퇴원을 시킨 거니까 거기도 엄마가 또 중환자실에서 마취는 깼는데 정신이 안 돌아온 상태로 퇴원하시고 정신 한 6개월 정도 뒤에 돌아오시고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엄마가 이제 제품을 드시고 영양도 채워지고 이제 근력도 이제 생겨서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저희 엄마 제품을 드시고 2015년도에 제가 한 1년 지났죠. 제가 6월에 사인업을 하고 그 전에 엄마는 제품을 드셨으니까 6월에 제가 가입을 하고 엄마가 벌써 1년 6월 2015년도 6월이면 1년이잖아요. 근데 2015년도 제가 8월에 미국 컨벤션을 다녀오고 저희 엄마가 10월에 8월이었나 9월 갔다 오고 9월이었나 10월에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9월 아니면 10월에 제가 가난 세브란스에 이제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해서 걸어서 간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김원성 과장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침대채로 퇴원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보통은 닥터한테 가기 전에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다 찍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면 엑스레이 딱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중단했으니까 허리를 폈는데 고정을 못 시켜가지고 피랑 살이랑 막 엉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본인도 의사니까 프라우드가 있잖아요.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수술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하더니 수치도 너무 좋아지고 엄마 혈색도 너무 좋고 이제 컨디션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잡자. 그래서 잡았는데 제일 빠른 날짜가 2015년도 9월 아니면 10월에 가는데 2016년 2월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빠른 날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드시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쓰일 줄 모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수술한 다음 날이에요. 저희 엄마가. 네. 근데 수술도 허리를 펴고 재수술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온전히 비워가지고 마취과, 그다음에 신경과, 그다음에 정형외과 이제 3과 연합으로 완전히 컴플러스를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아침 첫 수술에 들어와서 저희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날은. 첫 수술에 들어와서 마지막 시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중환자실에 가서 하루 이틀 정도 본 다음에 올 수 있다고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고 그날 10시에 나오면서도 손 흔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저희 엄마가 마취 부작용도 있어서 프로포폴 부작용도 있어서 마취 부작용은 마취를 하기 전까지는 모른대요. 저희 올케가 삼성 마취과 간호사였는데 저희 엄마가 그래서 여기서 마취 부작용인 거를 알아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가지고 자기네가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뒤에 이제 윗부분을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고 깨웠다가 다시 이제 앞판으로 돌려서 또 수술했다가 깨웠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최소 수술 시간을 해서 마취하고 수술하고 깨웠다가 마취하고 수술하고 깨웠다가 마취하고 수술하고 깨웠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거예요. 외과는 속도가 이제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3과가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밤에 그래서 나오는데 중환자실 안 가고 손 들고 나오시고 여기 덮고 있는 배에 피주머니 해모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6개 달고 나온 건데 그게 금방 안 오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저는 영양제를 먹는 사람도 아니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엄마의 딱 케이스를 보니까 아 우리가 수술 전에 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심전도부터 다 하거든요. 그게 왜 하는 거냐면은 수술 시에 일어날 이제 어떤 대비해서 특히 심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에 저희 엄마가 다 너무 좋았었어요. 컨디션이.
그러니까 의사도 재수술을 결정을 한 거지. 본인 커리어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2주 정도 수술하고 입원을 할 걸 예상을 했는데 저희 뭐 5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피도 엄청 다 빨리빨리 굳어가지고. 피도 이게 피가 빨리 안 굳거든요 보통은. 왜냐면은 10여 년 이상 파킨슨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에 대한 부작용도 여러 가지 뭐 있거든요. 근데 다 괜찮아가지고서는 퇴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걷게 되신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부축해가지고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제 이렇게 재활해서 저렇게 이제 잘 걷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선화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걸로 완전히 이제 저는 그냥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에서 이제 딱 스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일을 그 다음에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의 케이스는 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영양제를 안 먹던 사람이니까 영양제를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엄마는 공짜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일을 하자고 말하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이 일에 대한 거에 그러니까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를 엄마를 통해서 깨긴 했지만 내가 나한테 그러면은 엄마는 이제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됐고 평생 제품을 드셔야 되니까 엄마한테는 이 제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 사드리기는 힘드니까 내가 조금 이걸로 그냥 캐시백을 받는 요 정도로 생각했다가 앞서 말했던 2015년도에 이제 이 미국 컨벤션을 가서 이 회사를 알아보고 온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 컨벤션에 가기 전에 이제 음악도 했고 간호사였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왜냐면 이제 암환자들도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병원도 가지고 있다 뒤에 회사 소개를 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거를 그냥 병원에서 유통을 하면 되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다단계를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미국 컨벤션에 갔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마일스 박사님이 그런 이제 단상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응답이었어요. 저한테는 뭐였냐면 우리 회사는 뉴트리션 기업이다. 우리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고 우리 유산가는 뉴트리션 기업이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은 가치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도 제가 계속 이러 할 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때 진짜 지금 항상 말할 때 정말 소름이 돋거든요. 제가 그때 미국 컨벤션을 그냥 이렇게 시차들 다 적응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마일스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항상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미국 컨벤션을 회사가 너무 좋아서 간 것도 아니었고요. 도대체 이 너무 회사가 뭔데 이런 끊임없이 의심하는 연장선으로 갔었었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박사님의 그걸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깨지는 느낌 있잖아요. 뒤통수를 누가 탁 치는 것 같은 그래. 그러면은 그게 뭘까? 이제 돌아와서 저희 엄마가 또 수술하고 이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엄마의 케이스. 지금 같은 경우는 파킨슨 증후군도 있고 파킨슨 환자뿐 아니라 파킨슨을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파킨슨뿐이 아니라 저희 엄마는 파킨슨 질환자였지만 이거는 알츠하이머의 어떤 그런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공유를 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엄마 공짜로 드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소비만 하는 거에서 소득을 벌어가는 걸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N잡 하나의 그런 직업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간호사로 이 일을 하면서 같이 네트워크 같이 저의 인프라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거나 했던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딱 2명. 제가 음악도 하고 간호사도 했잖아요. 음악했던 친구 1명, 같이 공부했던 간호사 1명. 딱 둘이랑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다예요. 네, 그 둘이랑 시작해서 그 둘에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앞서 말했던 거, 제가 얘기했던 건 노동수입. 그리고 지금은 어떤 거를 가져가야 돼요? 시간 속에서 저는 유산화 한지 제가 2014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지금 8년 차거든요. 8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말 하루하루 엄청 치열하게 살았는데 벌써
네, 해를 넘기면 이제 9년 차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권리 수입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여기 시스템이 돈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물물을 팔 때 어느 정도 깊이를 파면은 우물이 나오겠다는 거 모르고 그쵸? 그 물에 그 샘을 만들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파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밑에 파이프가 이렇게 파가지고서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지만 여기 길을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중간에 이거 안 나오겠어 포기하거나 하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는 우리가 지금 사실 대기업은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고 그다음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프랜차이즈 우리가 흔히 아는 치킨 있죠 치킨 그렇지만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제가 앞서 말했던 우리 기업의 가치라던가 이런 거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내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었던 일이고 이거는 치킨이 제일 사실 리스크가 많죠. 그죠? 예, 제 친구들은 이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피아노 학원도 과열 경쟁이어서 한꺼번에 뭐 3개인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마 학원 경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우리 친구한테 어떻게 내가 밤에 가서 뱀이라도 풀어볼까? 막 이랬는데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놀리실까봐 제가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게 이 일이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만들 필요 없이 만들어 놓은 거에 즉 여러분들이 길이 되고 기차가 돼가지고 가는 것보다 기차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거죠. 회사 그 다음에 내가 지금처럼 전달하고 해서 나는 딱 2명한테만 전달을 했지만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걸 했다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 플랫폼이고 권리소득이 된 건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흔히 다 여기서 모르시는 거 없죠. 집이 있는 사람이 여행비를 통해서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수입을 얻고 또 차가 필요한 사람한테 차가 있는 사람이 빌려주고 또 우버라는 거 배달의 민족, 카톡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거는 굉장히 옛날만 해도 저 때만 해도 무료 문자는 00700 그 뭐죠? 017 뭐 이런 거에만 있었는데 이런 무료 문자 시대가 올 줄 몰랐죠. 그래서 생산자랑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소비자랑 이렇게 연결하는 플랫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는 제가 제품을 먹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없이 의식하면서 최고의 제품을 찾았었는데 영양제 필요한 사람 엄마는 만족한 소비자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회사와 함께 중간에 제가 홍보해주고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광고나 그런 거를 회사는 그런 광고비라는 걸 주지 않고 제가 그 대신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죠.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저는 딱 보면 저는 항상 저 같아요. 저는 딱 2명한테만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 속에서 엄청난 많은. 네. 그래서 만족한 소비자 누구든지 연결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공항에 이제 왔다가 바람 맞고 왔지만 창원에 사시는 분인데 캐나다에 이제 아이 어학연수 보냈다가 들어오는 길에 이제 연결돼가지고 저희 엄마 케이스라던가 이제 기침 틱 아이가 좀 심해가지고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면서 원래 공항에서 좀 만나기로 했었는데 약간 이제 비행기가 지연이 되고 하면서 다음 약속을 잡고 저는 그냥 왔거든요. 모르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제가 만날 수 있는 일이고 굳이 이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만 돼도 그죠? 뭐 내가 5개월이 안 되고 10개월 안 해도 반드시 누적되고 연결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일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까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양도 보면은 세계병원 직접 판매 시장은 글로벌은 지금 211조고 대한민국 5.2조 원으로 성장하는 지금 추세인데 그 중에 1위가 뭐라고요? 영양제. 그러니까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든 세제를 판매하는 회사든 1위는 결국 영양제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장점은 자격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권리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자본도 제가 그 당시 이제 저한테 있었던 60만 원에 30원을 이제 다 투자를 해서 이제 엄마 소비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다시 알아볼 때
제가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이자가 안 되는 10개월인가 11개월을 끊었던 것 같아요. 120만 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죠? 지금 생각하면은 나 참 잘했다. 그래서 이 일을 만날 때 진짜 돈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해요. 저는 그때 그냥 끝없이 의심했지만 우리 엄마가 평생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고 전달한다고 하니 체험하지 않은 거 전달하면 사기라고 하니 내가 끝없이 의심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적었겠어요. 11개월로 긁었는데 그렇잖아요. 매달 내야 되잖아요. 돈은. 근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저 100만 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카드 빚을 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먹었고 그리고 그때 뭐 제가 막 다른 사람한테 알린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서 제가 잘 먹었고 그 다음에 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잘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안 했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부업으로 당연히 가능하고 회사, 제품, 수익 너무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안 돼요. 회사가 탄탄한데 제품이 별로야? 말이 안 되고 회사는 그저 그러는데 제품이 좋아? 이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회사가 너무 좋고 제품이 너무 좋은데 돈을 안 줘?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처럼 세 가지가 완전히 잘 완벽하게 돌아가야 되는 유산은 제가 앞서 마이러스 박사님의 그 단상에 서서 말했던 그 모습은 제 평생 저의 기억 속에 완전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남아있거든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서 마이러스 박사님의 이 비전 때문에 유산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평생 동안 고통과 질병 없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은 천국이죠. 근데 제가 병원에 재직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과가 중환자실이었거든요. 두 번째가 수술실이었어요.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너무 뼈저리 느끼고 중환자실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냥 기계에 평생 의지해서 사느니 그 삶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엄마가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길 원하는 그 소망이 진짜 찐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의 비전과 가치를 아마 마이러스 박사님도 본인의 가족이 이제 질환으로 많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비전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92년도에 유산화는 창립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들어왔고 당연히 인하우스 제조실을 가지고 있는데 FDA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준에 준수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 OEM이 아니라 여기서 관리, 감독, 유통을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온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28년 동안 24개국에 진출해서 우리나라에 제가 몇 년도에 들어왔다고요? 2003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은 유산화가 코리아에 들어온 지는 20년 됐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저 그런 회사랑 백악관이랑 일하지 않죠. 백악관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백악관이랑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신기술인데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이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 당연히 회사도 탄탄하니까 주식에도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 앞서 얘기한 거는 미국이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 회사가 들어왔었을 때 가입되어 있던 그 번호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527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아는 H 회사, 그다음에 새로운 얼굴, 그다음에 A 회사 전부 다 미국에서는 다 주급 회사예요. 유산화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다 월 마감이고 월급으로 바뀌었거든요. 미국은 다 주급으로 받는 회사들이 꽤 많고 우리나라에는 고대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했었던 당시는 2주 단위 월급, 그러니까 주급을 줬대요. 월급을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2주 단위로. 근데 왜 그러냐면 간호사 8명이 일할 거를 굉장히 힘들잖아요. 6명이 일하면서 2주로 주급을 주니까 주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저 이직률을 낮추려고. 일을 굉장히 하다는데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고대에서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맨날 그 2주 단위로 받는 근데 거기 바닥나게 쓰는 근데 제가 주급을 받고 보니까 주급 회사가 뭐가 좋냐면 한 달에 5주인 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주는 보너스 기념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글로벌 브랜드에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회사가 자기네 매출이나 이런 거를 한 달 동안 묶여놔가지고 운용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재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다면은 527호가 바뀌었겠죠. 근데 계속 이 회사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527호고 여기가 총판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 유상한 사업자들도 계시니까 승급하는 거기에 홍금화가 아니고 뭐라고 써 있어요? 짐브라운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게 이 미국 회사의 어떤 법인 개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품도 딱 그냥 전단지 한 장으로 끝나는 여기 화장품이랑 이제 먹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그래서 우리가 뭐 물티슈, 화장지, 고무장갑 이런 거 없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뉴트리션 기업이라서 딱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앞서 말했듯이 회사에 대한 것들이 탄탄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투자나 이런 것들도 아까 뉴욕 거래 증시에도 있고 그다음 자본 자체가 탄탄하니까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는 거죠. 자, 신제품을 계속 개발한다는 거는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네, 그만큼의 기술력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나 자본이 당연히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투자나 자본 같은 게 없거나 하면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시 그냥 계속 셀링이 일어날 텐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전에는 뉴트리밀이 있었다 그러면 뉴트리밀이랑 단백질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뉴트리밀 액티브 그러니까 단백질을 넣어서 이제 이름을 액티브하게 해가지고 바꿔놓은 거고 또 FOS 액티브 이거는 이제 화이버즈라는 기존 제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FOS로 들어오는 거고 똑같은 제품이지만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는 액티브 화이버즈 그러니까 화이버즈 같은 경우는 그냥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저희 엄마처럼 질환자이신 분들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식이섬유보다는 이 FOS가 조금 더 강력해요. 말 그대로 액티브 파이버즈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 엄마처럼 이제 질환자들한테는 이게 좀 더 필요한 신제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분, 그러니까 전해질 불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는 인공 감미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연에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레벨을 맞춰주는 전해질 불균형이 오면서 굉장히 올 수 있는 병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응급 상황에서 만약에 응급실을 가잖아요. 그 맞는 수액이 전부 다 이런 전해질 불균형을 맞춰주는 수액들인 거거든요. 평상시에도 잘 몸이 좀 붓는다, 어느 좀 찌푸드다 하면은 드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약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의 기술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건강기능식품의 범주를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제품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탁월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밥을 3끼를 다 챙겨 드실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또 이렇게 조금 균형 잡힌 영양으로 식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추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리 좋다 해도 국제적인 아니면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평가한 것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의료인들은 사실은 이제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암환자도 그 아산병원이었나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고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알더래요. 그 유튜브 서치 얘기를 하시면서 유산한 아빠는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 이름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도 옛날에는 의대에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양학을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즘은 동양이 영양학도 가르치고 교양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저와 같이 이제 이 일을 하는 분 중에 한의사도 계세요. 그래서 건강 이제 기능의학으로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가지고 한의사들이나 의사들 그다음에 병원장들도 많이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거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게 있고요.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전문 서전 뉴트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이미 20년 동안 평가를 해서 유산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양제를 평가했는데 그중에 단연 1위가 뭐라고요? 유산화제 사이언스고 요 표를 보면은 빨간색 막대나 노란색 막대가 없는 것들을 먹어야 된다고 추천을 하는데 빨간색 막대는 독성이 있는 거, 그다음 노란색 막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 A, D, E, K, 특히 비타민 A가 지용성인데 이거에 대한 게 화학적인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노란색 막대는 표시가 되고 먹어도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모양이 나타나지 않지만 잠재적인 독성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추천을 하는 여에스더 박사 홍예걸 아시죠? 거기 와이프 되시는 여에스더 박사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여에스더 이렇게 말하는 잘 못 되겠네요. 그 여에스더 박사님도 추천을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좀 화학적인 게 노란색 막대가 있는 거, 약국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먹으라고 그분은 말을 해요. 본인 유튜브에서는.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간경화라던가 아니면 이제 간에 문제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드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화학적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없죠. 노란색 막대, 빨간색 막대 없고. 근데 여기 플러스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앞서 말했던 R&D라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을 갖고 있는 거에만 이 플래티늄 플러스, 이 플러스를 주거든요. 이 플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그 제품을 좀 드시게 했었던 그런 거고, 아까 앞서 말했던 그 플러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85명의 연구진이라고 하지만 미국 컨벤션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제 논문, 석학들 있잖아요. 이제 박사라던가 학위 뭐 이런 뭐 게노막, 유전학 이런 논문들이 있으신 분들의 이제 의료진들인 거고, 이 밑에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제가 이거는 올해 이제 미국 컨벤션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줌으로도 있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줌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가 R&D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같이 의료인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 회사가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의료적인 동향은 계속 변하거든요. 예. 의료적인 동향은 계속 변하는데 영양제도 당연히 현대인의 맞춤으로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예. 너무 중요한 거고, 인셀리전스. 네. 이게 지금 재생이 되네요. The healthiest, most energetic, most useful you is right here in your cells. They're coated with the power to create vibrant health. We've learned how to nourish them with good food and good nutritional supplements. But did you know that as your cells work for you and fight for you in countless astonishing ways, they're communicating? So, what if you could speak this cellular language? What if the next generation of nutritional supplements could signal your body to be its best? In short, what if you could talk to your cells? Think about it. Because now you can with intelligence. Only from yourself. 오늘 볼 유산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의 세포 안에 다른 어떤 물질을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포 안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세포가 대화해서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것들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기술력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캐나다 약전이라던가 미국 내과 처방전에도 이렇게 제품들이 등재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까다로운 소비자 단체에서 인정한 컨슈머 랩이라는 것도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은 뭐냐면 유타주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다 몰려 있는데 거기서 매년 최고의 회사들 이제 상을 주거든요. 거기서도 유산화가 계속 상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비타민 부문에서 3년 연속으로 헬스팩, 그 다음에 건강 부문으로 상도 받고, 자 뉴트리민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렇게 인정해서 상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이고, 상을 받은 거는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하면 옛날에 저 때는 이렇게 막 여기다 붙여놨는데 그렇지 않나요?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700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또 4,500명 이상의 엘리트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당연히 유산화 제품을 선택해서 먹고 있고, 선수들은 지금 선수 경기 중에 먹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도핑이라던가 여러 가지 장치들에서도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선택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산화 제품이고, 회사 제품 얘기했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나이라던가 성별, 학력, 경력, 지역 다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다 공정한 기회를 줘서 똑같이 20%, 그러니까 지금 맨 아래 이제 저희는 가입순이거든요. 이게 직급순이 아니라 가입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 6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가입되는 이제 순으로, 근데 똑같이 어제 8년 전에 가입한 저나 어제 가입한 사람이나 지금 당장 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20%의 공정한 기회를 주고요. 혼자가 아니고 팀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서 핸드폰 하나로도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쭉 보면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계도 제한하지 않으면서 또 세대도 제한하지 않고 수단도 제한하지 않고 상속도 제한하지 않고 평생 한번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여기 지금 제한 있잖아요.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제한하지 않는다. 네, 네,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모르시잖아요. 저도 이 일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의심했다. 네, 끊임없이 의심하시면은 반드시 유산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요.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은 팔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즉 제가 딱 두 명이랑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바이너리 양쪽으로 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인프라를 만들어가면 되는 일이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타사는 이렇게 무한 기피를 인정하지 않지만 유산화는 여러분들 핸드폰 저기 무한대 요금 쓰시죠? 무제한 쓰시잖아요. 제한이 없다. 그래서 나로부터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그 포인트를 다 같이 중복 매출을 즉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매출 인정이라는 거를 아마 장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점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여기 본점이에요. 내가 잘 돼서 분점을 내잖아요. 2번 가게, 3번 가게, 4번 가게, 5번 가게 돼도 그 6번 가게에서 일어난 매출을 6번 가게에서만 일어나잖아요. 보통 그 6번 가게 매출로만 인정을 하는데 유산화는 6번 가게 그 매출을 5번 가게도 덮어서 5번 가게까지 매출로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4번 가게 매출로도 인정을 해주고 3번 가게 매출로도 인정을 해주고 2번 가게 매출로도 인정을 해주고 본점인 나의 매출로도 인정을 해준다 얘기예요.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근데 궁금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소개하신 분한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동일 비율 적용하고 제가 앞서 말했던 거 똑같이 20%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메리트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만약에 이번 주에 마감을 하고 없어진다고 하면 저는 계속 매주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프라가 만들어갈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이거를 자녀 실적을 임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제가 아까 말했던 하나로 시작할 수도 있고 세 개로 시작하시는데 제가 아까 120만 원 10개월이나 11개월 끊었다 했잖아요. 예, 120만 원 정도. 즉 회독을 한 2명 정도 할 수 있으면 나의 본점과 나의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로 이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저희 엄마 같은 경우 한 40만 원 정도 이제 제품을 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마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샴푸라던가 뭐 이제 린스 같은 거 사용하시잖아요. 그 사용하는 브랜드를 유산화로 바꾸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쉽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2명이나 시작했으면 이 사람은 훌륭하네요. 저보다 4명을 시작했네요. 저는 2명을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보다는 굉장히 조금 천천히 갔겠죠. 하지만 그래도 보세요. 2, 4, 6이 아니라 20만 원, 80만 원, 320만 원. 즉 내가 처음에 시작한 4명이 또 4명을 계속 이렇게 쌓아서 배수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단계를 내려갔었을 때 4단계까지 내려가기만 해도 이 정도. 근데 저는 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 내려가지만 월 1,700에 반이어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렇게 되고 2명의 소개로 딱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수입을 만들어서 저는 2명으로 일단 첫 번째 가게만 완성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게를 완성을 했었을 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가게가 이제 매출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통장에 그 통장 기장을 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통장을 새로 만들잖아요. 똑같이 이제 제 본점에서 이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점을 만들고 여기서 제가 하나의 가게를 완성을 했을 때 2개까지 가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1번 가게를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2번 가게를 완성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가게만 완성을 해도 700만 원이지만 두 번째 가게를 완성했을 때는 800만 원, 세 번째 가게를 완성했을 때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 100만 원씩은 왜 늘어나는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저 가게 하나를 완성을 시키면서 받는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너스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이게 결국은 2,400만 원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센터
그러니까 나의 가게로. 즉 시간이 지나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밑에서 결국은 내 가게가 다시 일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말했죠. 5번 가게에서 일어난 매출을 4번 가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4번 가게에서 3번 가게 그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7번 가게에서 일어난 매출이 이 사람들과도 같이 공유가 되고 나의 3번 가게에서도 돈이 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매출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게 3개를 시작하고 처음 가게 3개 시작할 때 120만 원 11개월로 끊었지만 지금은 제가 가게가 12개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돈을 많이 벌어가시는 분은 한 40개 가게가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게 제가 12개면 가게 하나 유지하는데 40만 원이면은 계산기를 두드리시죠. 40 곱하기 12? 아니에요. 제가 이 3개의 가게, 제가 12개의 가게까지 3개의 가게 이상 12개에서 모든 수입을 받는 거에 한 달에 내가 먹고 쓰고 필요한 거는 얼마냐면요. 약 200포인트 한 4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네. 가게가 3개든 5개든 7개든 9개든 12개든 40개든. 그래서 앞서 말했던 브랜드 체인지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엄마 제품 드시는 걸로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이렇게 추가 BC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쭉 가게가 나오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도 가능한 비즈니스이면서 지금 현재 보면 유산한 코리아의 성장 기록을 보면은 제가 가입했던 2014년 그 뒤 2016년도에는 이제 16%, 30%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이때가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이때도 성장했어요. 유산은. 그리고 앞서 말했던 신제품도 출시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드디어 아시아 컨벤션이 저희 나라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들 골든타임 말 아세요?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기까지 필요한 골든타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여러분들과 아까 여러분들 아는 주변의 지인들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유산화가 제품이 필요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저처럼 제품도 필요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2023년 5월까지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15,000명의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제 컨벤션이어서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아마 유산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 너무 잘하신 거고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제가 이제 성장해서 여기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휠체어 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모시고 2017년도에 이제 거제도 이제 인센티브 여행을 갔고 이게 이제 2018년이거든요. 이게 2017년도고 서 계시죠. 이때 여기가 해돋이 보는 그 롯데호텔 뒤에 언덕이거든요. 걸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제 3인 달성을 하고 이때가 5인 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저희 올케랑 이렇게. 그래서 환하게 웃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여행 오셨던 사람들이 저희 엄마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저희 엄마밖에 없어가지고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걷게 되시고 건강하게 되시다니. 그 다음에 이제 삼척은 가서 엄마랑 저기 워터파크에서 놀았어요. 물놀이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갔었고 저희 이모랑 같이. 그래서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올해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올해 이제 저와 함께하는 우리 팀 리더님들이랑 같이 제주도에 이제 갔었고 이제 군대 간 저희 아들이 첫 출근 나왔는데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이랑 같이 처음으로 이제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또 서밋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 있는 리더님들 다음 주에 가시게 되는데 저희 남편을 이때는 이제 저희 남편이 또 직장에 약간 임원으로 있었는데 이 옆에 계신 유산화 임원들이 환하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들 직장 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회장님이라든가 이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환대해주고 막 섬겨주고 이러는 거 상상을 못하는데 많이 감동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로스 여행도 이제 같이 가고 그래서 이런 일이다. 유산화는 이런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어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정말 멋진 어떻게 가족의 행복이라던가 그런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보여줬고요. 또 제가 이제 미국에 저희 지인과 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돼서 이게 세도나고 아마 여기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어떤 이제 그랜드 킹. 예, 그랜드 키냥 아니었고 하여튼 하여튼 그런데 제가 하여튼 뭐 미국이에요.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군대 간 저희 아들 이제 어학연수 좀 보내주고 여기 뭐야 뒤죽박죽 됐네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또 영양 강의도 간호사로서 환자들한테만 맨날 잔소리처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영양 강의도 하게 되고 제가 또 컨벤션에 이제 무대에도 드레스라는 거를 결혼 이후에 참 입게 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만 또 잘 되는 일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와 함께한 이제 분이 딱 요분이에요. 요분이 같이 공부했던 간호사고 요분은 같이 음악했던 분인데 이번 주 이제 루비 3주차 마감을 하셔서 이제 다음 주 루비 4주차고 곧 12월에는 이제 플라이어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두 분으로 시작했지만 이 두 분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분이 이분은 지금 현재 광주보건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면서 간호사님. 그래서 루비 디렉터로. 그래서 정말 그죠? 아까 첫 번째 가격 마감이 되면 골드인데 700만 원이고 루비는 800이니까 합쳐서 1,5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수입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는 이분의 사촌 시아가씨예요. 네. 사촌 시아가씨랑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촌 시아가씨랑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 박지수 저랑 같이 공부했던 간호사님의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님한테 소개한 분이 아까 그분인 거예요. 이효순 루비님. 그리고 이제 저희 박지수 리더님이 남편이 이제 재활센터장이어가지고 거기 병원에서 컨택한 환자예요. 타워크레인 기사였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기어왔는데 유산화로 건강해지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왜? 평생 제품 공짜로 먹어야 되니까 저처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월 700만 원 이상 버는 수입자가 됐고 여기는 이제 여기 엄마 친구 딸을 통해서 알게 된 물리치료사. 근데 거의 이제 의료인들이 만나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호사하고 간호부장님이고 이제 지금 은퇴하셨죠. 유산화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2022년에 새롭게 70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이제 골드님이셨는데 여기 이소영 골드님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간호사의 동생. 그리고 이제 옆에는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셨던 분.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제가 딱 2명이랑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저희 수 선생님의 지인이신데 10여 년 전에 너무 힘들었던 정말 하루만 살았던 그 신장실에 수 선생님 지인으로 오셨다가 그때 저를 봤는데 10여 년이 지난 삶에서 다시 저를 만났는데 우연히 제 이 얼굴 표정이 피폐했던 얼굴에서 바뀐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셔서 올해 이제 700만 원 이상의 수입자가 되셨고 이제 그분의 또 이제 파트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성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리더스 이제 좋은 데서 갔다 오고 요게 이제 최근이에요. 승급하셔가지고 저희 세미나에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어봤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동안 이제 저에 대한 그런 거고 이번에 이제 미국 컨벤션도 같이 이렇게 갔다 오게 되고 여기가 미국 본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저희가 20대부터 80대까지 저희 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운동회를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해봤더니 세상에 애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소개시켜준 유산을 소개시켜주신 우리 암환자였던 저희 스폰서님 팀에 속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도 한 리더들이 한 30명이면 애들이 한 40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진짜 애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군대에 보내서인지 몰라도 와 애기들이 많이 컸다고 하는데 진짜 많구나. 그래서 진짜 얘네들이 다 우리 미래거든요. 상속자들이거든요. 막 새로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앞서 이제 저한테 유산화를 전달해 주신 우리 암환자이신 우리 스폰서님이시고 이제 스폰서님의 좌청류 500호가 저와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은 집에서 살림만 하던 새 딸을 키우는 이제 엄마. 여기도 암환자시고 가정주부셨고 여기도 가정주부셨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 일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주부들이 제일 잘해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요즘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셨네요. 지금 예쁘지만 그리고 그분이 올해 이렇게 엘리트 보너스라고 유산화에서 1등부터 60등까지 주는 보너스가 있거든요. 처음으로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전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동남하셨거든요. 암환자에다가 암환자처럼 안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번에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근데 이거 세미나만 온 사람이고 저희가 아마 세미나만 온 사람도 거의 한 200명 정도 될 거예요, 팀으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비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보면 이제 저한테도 있죠, 우리 간호사였던 우리 아이 둘일 때 시작했거든요. 이제 아이 5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 같이 말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그로잉업에 우리 스타 다이아몬드님이시고 우리 이제 스폰서님이랑 이렇게 계시. 그래서 이 일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을 공유하면 되는 일이고, 그러면 앞서 말했던 어떤 거를 두 가지, 재정적인 거랑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고, 일단은 쉽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내가 사용하는 제품부터 바꿔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유통이라든가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내가 안 해도 되고, 네, 유선하면 돼요. 택배도 전화하면은 본사에서 보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입을 해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걸 공유를 하고 소개가 일어나면 수입이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와서 시스템적인 거라던가 교육을 받으시면 그게 결국 후원이 돼서 팀이 구축이 되고 다시 계속 이거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야? 아 그래 내가 좀 해볼까? 그래, 끊임없이 의심했던 저기 당연히 저 사람도 됐는데 뭐 나 뭐 못할 거 없지, 그렇잖아요? 제가 성공하신 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결심하고 일단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행동으로 액션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고 결국은 유산화가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이랑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산화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유산화가 당연히 기회가 되리라고 믿고 확신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